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하면서 봉투를 건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찝찝하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생활 상담을 해온 김미숙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드리는 용돈이 때로는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모님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상담실을 찾아오신 이옥분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큰딸이 매달 40만 원씩 갖다 주는데 처음 몇 달은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딸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워요. 용돈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럽고요. 이옥분 어머니의 표정에서 저는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돌봐온 어머니가 왜 자식 앞에서 주눅이 들어야 할까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7세 조명희 어머니는 세 자녀를 두셨는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부족함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에 자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째가 30만 원, 둘째가 30만 원, 막내가 20만 원씩 해서 매달 총 8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조명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연금도 나오고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하지만 자녀들은 우리 효도하고 싶어요. 그냥 받으세요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마음을 꺾을 수 없어서 받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 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자녀들도 성실하게 용돈을 갖다 드렸고 조명희 어머니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부터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예전에는 그냥 필요한 것들을 샀는데 이제는 가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준 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도 망설이게 됩니다. 이 돈으로 외식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진료비가 아까워서 참게 되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용돈을 조금 늦게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조명희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용돈 때문에 부담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설치셨답니다. 며칠 후에는 막내딸 며느리가 은근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언니 오빠들은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데 저희는 자영업이라 사실 매달 20만 원도 부담스러워요. 조명희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효심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옥분 어머니는 결국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효심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 용돈은 이제 그만 주고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효도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명희 어머니는 다시 마트에서 자유롭게 장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부담 없이 외식을 즐기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조언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합니다. 용돈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녀들도 변했습니다.
용돈 드리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외식을 하거나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돈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관심으로 효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73세 박성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성일 어르신은 퇴직 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나름 보람도 느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시고 제가 매달 120만 원씩 드릴게요. 아버지 나이에 남의 눈치 보면서 일하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박성일 어르신은 반대하셨습니다. 나는 일하는 게 좋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건강에도 좋다. 하지만 아들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까지 끌어대면서 설득했습니다. 결국 박성일 어르신은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30만 원이나 더 받게 되었으니 나아진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6시까지 일과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 좀 쉬자 생각했죠. 하지만 두 달째부터는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TV만 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연락해도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자신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용돈이나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3개월째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박성일 어르신은 거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박성일 어르신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체중이 8kg이나 빠졌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고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께는 약보다 일상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제서야 아들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경제적 여유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삶의 의미를 빼앗은 거였습니다. 박성일 어르신은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점차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된 거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주 3일 도서관에서 활동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 생활을 즐기십니다. 아들의 용돈도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두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용돈이 때로는 부모님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어머니 용돈 때문에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던 사연인데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78세 한정자 어머니는 4자녀를 두셨습니다. 큰딸은 교사, 둘째 아들은 사업가, 셋째 아들은 회사원, 막내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의논해서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큰딸이 50만 원, 둘째가 50만 원, 셋째가 40만 원, 막내가 40만 원 해서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한정자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자녀들이 워낙 강하게 원해서 결국 받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5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년째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대출이 늘어나고 현금 흐름이 막혔는데도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형제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었지만 나중에는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의 빚은 점점 늘어났고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용돈 50만 원은 계속 갖다 드렸습니다. 셋째 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급여가 30% 삭감되었는데
역시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 학원도 줄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용돈 40만 원은 계속 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고 부부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막내딸은 공무원이라 그나마 안정적이었지만 40만 원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주택대출금까지 갚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막내딸 남편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이 굳이 그렇게 많은 용돈이 필요하신가요? 형님들은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8년째 계속되었을 때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업체가 파산한 겁니다. 빚이 3억 원이 넘었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정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드리는 용돈 때문에 사채까지 썼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급하게 네 자녀를 모두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셋째 아들 가정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막내딸 부부도 용돈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고요. 한정자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용돈은 이제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된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은 상처는 컸습니다. 둘째 아들은 빚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부부는 그 일 이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이혼했습니다. 막내딸도 남편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정자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 용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십니다. 효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용돈이 결국 가족 전체를 파괴한 겁니다. 이게 한두 집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가정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30년 동안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3가지 핵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권위와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역전되는 겁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돌봐온 부모가 갑자기 도움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식 앞에서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앞서 조명의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필요한 조언도 하지 못하고 잔소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게 되고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관계일까요? 부모는 언제까지나 부모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 앞에서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삶의 의미와 활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박성일 어르신 사례처럼 용돈을 받으면서 일을 그만두면 생활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을 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자신만의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돈을 받으면서 그냥 집에만 있게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아무 활동 없이 지내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심각한데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한정자 어머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걱정할까봐 숨기게 되고 결국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 용돈이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용돈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안전망이 되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여야지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효심도 받아들이고 싶고 가족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실 텐데 말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용돈 대신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드신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1세 김태영 어르신은 자녀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식사하자.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식사 비용은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김태영 어르신도 가끔은 본인이 내십니다. 그래야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2년을 보내면서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용돈을 주고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눕니다. 김태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돈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편하게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돈보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 69세 송미경 어머니의 선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딸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송미경 어머니는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용돈 대신 1년에 2번 가족 여행을 가자. 봄과 가을에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면 어떻겠느냐? 돈보다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 딸들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송미경 어머니 가족은 매년 4월과 10월에 여행을 갑니다. 가까운 온천이나 바닷가나 계곡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행 경비는 딸들이 주로 부담하지만 송미경 어머니도 일부는 내십니다. 숙박비는 딸들이 내고 식사비는 어머니가 내는 식으로 역할을 나눕니다. 송미경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가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용돈 받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다. 74세 이종수 어르신은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퇴직 후 동네에서 작은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이종수 어르신은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용돈은 필요 없다. 대신 주말에 시간 날 때 가게 일을 좀 도와달라. 무거운 짐 나르는 일이 힘드니까. 아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아버지 가게에 와서 일손을 돕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이종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용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반자가 된 느낌이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으로 가족 관계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시간, 관심, 함께하는 경험으로 사랑을 나눈 거죠. 그 결과 부모는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자녀들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담 없이 진심 어린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족 관계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자식 용돈이 때로는 효도가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위축되고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점점 어색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안전망이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자녀들을 지켜주고 사랑해 주셨듯이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의 효심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으시라는 겁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거나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오늘부터 용돈을 당연하게 받는 대신 자녀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보세요. 용돈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밥 먹자고 말씀해 보세요. 1년에 2번 정도 가족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해 보세요. 주말에 가끔 만나서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자고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히 가족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 없는 진짜 가족의 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돈보다 시간을, 물질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고마운 마음은 충분히 받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